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국내 고객 인도가 시작된 르노코리아의 중형 SUV 그랑 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버전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모델은 지난 6월 2024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해 글로벌 최초 공개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한 잡음이 있었지만 상품성만 놓고 본다면 기존 르노에서 선보였던 차량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전달합니다.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780mm, 1880mm, 1705mm의 휠베이스 2820mm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동급 경쟁 모델인 기아 소렌토와 비교해 전장과 전폭에서 각각 35mm, 20mm 작지만 휠베이스에선 단 5mm 짧은 정도라 나름 합리적 공간 구성을 갖춘 모습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면부 프론트 그릴의 경우 르노 로장주 엠블럼을 닮은 시그니처 패턴을 차체와 동일한 컬러로 표현해 차량의 강렬한 개성을 나타냅니다. 또 측면부는 독특하게 적용된 벨트라인과 더불어 긴 휠베이스와 짧은 오버행 20인치 휠 등으로 강인한 인상을 전달하고, 후면은 중앙에 로장주 엠블럼을 배치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고 최신 크리스탈 3D 타입 풀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좌우로 넓게 탑재해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이 밖에도 해당 모델은 전 트림에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와 LED 주간 주행 등을 탑재해 사양 고급화를 나타냅니다. 실내는 국산차에서 처음 접하는 각각 12.3인치로 구성된 TFT 클러스터 센터 디스플레이, 동승석 디스플레이 등 총 3개의 스크린으로 구성된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이 적용됐는데요. 여기에 25.6인치 대화면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탑재되면서 막강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또 해당 디스플레이는 퀄컴의 파워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신 안드로이드 OS가 적용되면서 보다 편안하고 간편한 조작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각 스크린이 모두 독립적으로 기능하면서도 뛰어난 연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석 클러스터는 계기판 기능과 함께 맵인 클러스터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 디스플레이는 차량 내 각종 편의장치 조작은 물론 내비게이션, 음악, 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동승석 디스플레이의 경우 디즈니 플러스, 티빙, 쿠팡 플레이, 왓챠, 애플 TV 등의 시네마 OTT 서비스는 물론 네이버, 웨일 웹 브라우저를 통한 유튜브, 소셜미디어, 정보 및 뉴스 검색 등을 블루투스 이어폰을 통해 운전자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매력입니다. 또 각 디스플레이 간 필요한 정보의 이동도 가능해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실행 중인 내비게이션을 운전석 클러스터 화면으로 손쉽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너무 많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일일이 설명하기도 벅찰 만큼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해당 모델의 특징으로 자리합니다. 이 밖에도 그랑 콜레오스 실내는 앞서 언급한 외부에서 보기보다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2열 공간의 경우 320mm의 넉넉한 무릎 공간을 확보하고 트렁크 적재 공간도 뒷좌석 폴딩 시 최대 2034리터까지 활용 가능해 다목적으로 사용성을 확대했습니다. 2.0 가솔린 터보에 앞서 먼저 출시된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버전의 경우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멀티모드 오토 변속기, 그리고 1.64kWh 배터리 각각 100kW 구동 전기 모터와 60kW 시동 모터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최고 출력은 245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를 발휘합니다. 해당 파워트레인 특징은 시속 40km 이하 주로 도심 구간에서 최대 75%까지 전기 모드 주행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 도심 구간 이용률이 높을 경우 가솔린 엔진 대비 최대 50% 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비는 19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15.7km/L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랑 콜레오스 하이브리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지능형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장치,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 보조 장치가 결합된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 주행 보조 시스템을 전 트림 기본 탑재하고, 국내 처음으로 도심 도로까지 반영한 에이다스 전용 지도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CMA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차체는 초고강도 핫프레스 포밍 부품을 24개 적용하고 적용 비율이 18%에 이르러 충돌 상황에서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 가격은 3,777만원부터 4,352만원으로 구성됩니다.
일단 앞쪽 계기판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전달하고 있고요. 운전석에서 볼 때는 센터 디스플레이까지 밖에 안 보입니다. 보조석 앞쪽에 위치한 디스플레이는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고요. 보조석에서 정면으로 볼 때만 디스플레이가 보이는 방식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날 수 있는 대부분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비게이션도 T맵을 기반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보기도 굉장히 편안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요 따로 버튼 방식으로 하단으로 빼놓은 부분이 좀 만족스러워요. 앞쪽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왼쪽 클러스터에 에너지 플로우 창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내연기관을 사용하는지 혹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 둘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내연기관의 회생제동을 사용해서 전기 모터를 충전하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운전자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전체 내비게이션 화면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앞쪽 계기판을 통해서도,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두 개의 지도 화면을 띄워놓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사용자 편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좀 오밀조밀하고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주행 모드는 센터 콘솔에 위치한 기어노브 옆쪽에 다이얼 버튼을 이용해서 고를 수 있고요. 에코, 컴포트, 스포츠, AI, 스노우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운전을 해보니 그다지 스포츠 모드를 빼고는 큰 변별력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패밀리 SUV 성향에 맞춰서 굉장히 편안한 주행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속에서 움직일 때는 대부분 배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전기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전기 모드로 달리고 있죠. 사실상 순수 전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인데요. 이런 전기 모드로 달릴 때 실내에서 전달되는 NVH 성능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지만 대부분의 주행을 전기 모드로 충분히 달릴 수 있다는 부분이 그랑 콜레오스의 주행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무게감도 조금 가벼운 쪽에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조향감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체에서 느껴지는 세팅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주행 패턴에 맞춰져 있는 모습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해당 모델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 앞쪽 계기판에 제 차량 주변의 교통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래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는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40km대에서나 뭐 엔진의 약간의 진동을 느낄 수 있지 소음도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해당 엔진이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제가 달리고 있는 도로에 제한 속도를 표시해주는 이런 그래픽 사인도 지속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전기 모드로 달릴 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속 페달에 조금 더 힘을 더할 경우에만 엔진이 작동하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세팅이라 쭉 운전하는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뭐 도심 주행만 하다 보면 순수 전기차에 가까운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했지만 레벨 2 단계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앞차와의 간격을 운전자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우 차선의 정중앙을 잘 유지해 주면서 달리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액션캠에 배터리가 다 돼서 휴대폰으로 급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랑 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버전 같은 경우는 이런 인포테인먼트 뿐만 아니라 주행 성능에서도 굉장히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패밀리 SUV에 맞는 굉장히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 해당 모델의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경쟁 모델인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약간의 중고속 영역에서 조금은 이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 폭발적인 가속 성능은 좀 부족하지만 주로 도심 위주의 주행과 편안한 주행 패턴을 갖고 있는 소비자라면 꽤 만족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버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